조선이라는 엄격한 시대, 그 속에서 오직 한 여인의 이름이 새치 혀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온 사대부가 들썩였습니다. 그녀는 세인들의 입방에 오르며 요부라는 오명을 썼고 심지어 음란한 죄인으로까지 낙인 찍혔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한 여인의 이름이 이토록 강렬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역사에 새겨지게 된 것일까? 하지만 과연 그 차가운 기록들이 그녀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붓으로 쓰인 역사 속에서 그녀는 우리에게 어떤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십거리를 넘어 한 여인의 삶에 짙게 드리워진 조선시대의 그림자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어우동의 모습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선 성종시대,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이 여성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그 시대의 가장 은밀하고도 가혹했던 면모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그녀를 요부로 치부하고 끝낼 수 없는 복잡다단한 인간의 이야기가 그 안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우동 혹은 어으루동으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당대 명문가 출신으로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손자이자 세종의 넷째 아들인 이명대군의 사위인 태강수 이동의 아내였죠. 즉, 왕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양반 사대부 가문의 여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도리와 품격은 그야말로 엄격함의 극치였습니다. 특히 양반가의 여인이라면 더욱 그랬을 테죠.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을 지키며 자식을 양육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감히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거나 정해진 도리를 벗어나는 행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어우동은 어쩌다가 이토록 파격적인 인물로 기록되었을까요?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음란하다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으며 심지어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담한 행보로 세상을 경악시켰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의 기록들은 그녀가 남편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 상대 중에는 왕실 종친과 고위 관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조선 사회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스캔들이 아닐 수 없었겠죠.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둘러싼 시대적 배경과 남성 중심 사회의 시선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였을까요? 어우동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 사건은 성종시대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더욱 증폭되었고 결국 한 여인의 사적인 문제가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공론의 장으로까지 비화되고 말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당시 조선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도덕적 잣대가 얼마나 가혹하고 이중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녀에게 드리워진 요부라는 꼬리표는 과연 진실의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억압된 시대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한 여인의 절규였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어우동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기록들을 재해석하며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시대가 그녀에게 무엇을 강요했는지, 그리고 결국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죠.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며 특히 여성의 이야기는 더욱더 왜곡되거나 축소되기 쉬웠습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역사 속에서 지워지고 가려졌던 진실의 파편들을 찾아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깊은 내면의 갈등과 시대적 압박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녀가 마주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명문가의 여식으로 태어나 왕실 종친에게 시집을 갔지만 결국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 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억압으로 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일 겁니다.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 당대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뇌와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인간적인 갈망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어우동은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되지만 과연 그녀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그녀를 둘러싼 논쟁과 재판 과정은 당시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권력 다툼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저 흥미로운 가십거리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억압 사이의 갈등,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우동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를 향한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달리 어우동은 본래 사대부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종친인 태강수 이동의 아내였으니 결코 미천한 신분이 아니었죠. 그녀의 본명은 박강생, 남편의 성을 따서 이동의 아내라는 뜻으로 이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었고 특히 양반 가문의 여인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출가 외인으로서 오직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문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으니까요. 하지만 어우동의 삶은 이처럼 견고한 유교적 틀 안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듯했습니다. 그녀와 남편 이동 사이의 불화는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고 이때부터 그녀를 둘러싼 소문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간에는 그녀가 여러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하게 퍼졌고 심지어는 종친들까지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제기되었죠. 이 소문들은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조선 성종시대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기강 문란을 지적하는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비화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토록 뜨거운 감자가 된 배경에는 당시 조선 사회의 복잡한 면모가 숨어 있습니다. 성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강했던 군주였죠. 이런 상황에서 어우동 사건은 마치 시험대처럼 작용했습니다. 한 여인의 사생활이 어찌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국왕의 어전회의에서 대신들이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을 정도였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어우동의 처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이는 단순히 그녀의 죄를 논하는 것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와 사회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행동이 사대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유교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녀의 죄가 과연 사형에 이를 정도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결국 그녀에게 드리워진 요부라는 낙인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혼란의 상징이자 남성 중심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순결 이데올로기를 거스른 죄인으로 규정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논쟁과 갈등의 한가운데서 어우동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많은 남성 대신들의 격앙된 외침 속에 묻히고 말았죠.
과연 그녀가 정말로 음란한 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적 편견과 정치적 희생양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진실이 어떻게 왜곡되고 한 개인의 삶이 거대한 사회적 논리 앞에서 얼마나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결국 성종 14년, 첨세파 83년 10월 어우동에게는 사형이라는 비극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과 자유를 향한 갈망은 당시 조선 사회의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남성 중심적 권력 구조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이 순간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조선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가혹한 희생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녀는 그렇게 시대의 희생양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짧고도 격정적인 생은 비극적인 죽음으로 막을 내렸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은 우리에게 깊고도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까지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우고 있죠. 그녀의 이름은 오랫동안 요부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습니다. 공식 기록인 실록조차 그녀를 음란하고 문란한 여인으로 단정했죠.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조선 사회의 도덕적 기강을 흔든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의 사대부들에게 그녀는 경계해야 할 위험한 존재, 여성의 일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였을 겁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문은 더욱 과장되어 그녀를 악녀의 전형으로 만들어갔고요. 이런 기록과 인식은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진실처럼 여겨졌습니다. 왜 그녀는 악녀로만 기억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지배층은 남성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도덕률에 맞춰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은 정숙한 아내와 현명한 어머니였고 이 범주를 벗어나는 모든 행동은 용납되지 않았죠. 어우동은 이런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인물이었기에 그녀의 삶은 철저히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감정,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히 배제된 채 말입니다. 기록은 힘있는 자들의 목소리였고 힘없는 여성의 목소리는 그 속에 묻히고 말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점차 변화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어우동의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과연 그녀가 정말로 음란한 여인이기만 했을까요? 혹시 그녀는 억압적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 했던, 혹은 최소한 그렇게 되기를 갈망했던 한 인간은 아니었을까요? 한 개인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갈망했던 치열한 몸부림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 있는지를 어우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우동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삶은 단순히 오래전 한 여인의 비극적인 스캔들로만 치부될 수 없습니다. 시대를 넘어 개인의 자유로운 삶과 사회가 강요하는 억압적인 규범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갈등을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죠. 나아가 진실이 어떻게 특정 권력이나 편견에 의해 손쉽게 왜곡되고 한 개인의 목소리가 묻혀버릴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과 이중잣대, 그리고 타인의 삶을 쉽게 재단하려는 시선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울림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우동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진짜 인간적인 면모,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은 무엇이었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 지워지거나 혹은 철저히 왜곡된 채 존재했던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더욱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